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북한 길라잡이 김흥광입니다. 중국이 며칠 전부터 새로운 고강도 카비드 통제를 실시하면서 북한과의 무역 재개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북중 국경 도시인 단동은 일부 도시가 폐쇄되었고요. 따라서 금세 열릴 듯 싶었던 북중 세관은 더욱 굳게 닫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나 저제나 북중 무역 창구가 열리기를 애타게 고대하던 북한 당국은 완전히 멘붕에 빠지게 됐습니다. 북중 세간에 더 큰 빗장이 질려지면서 국도의 생계난이 절벽에 몰린 북한 주민들은 도저히 생을 지탱하기 힘든 이런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중국 당국의 고강도 카비드 19 봉쇄 조치 실상, 이로 인해서 북한이 숨이 다 넘어가게 된 위기 상황들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0월) 말부터 중국이 랴오닝성에서 돌파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중국의 새로운 긴급 통제가 시작됐습니다. 초기에는 돌파 감염자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주요 항구 도시 다롄시가 11월 7일 핵심 통제 구역으로 제일 먼저 선포되었습니다. 그 뒤로 이웃 도시로 전파가 계속해 확산되자 8일에는 다롄과 제일 가까운 장허라고 하는 도시가 또 폐쇄됐죠. 하지만 확진자가 많이 나는 이런 도시만 선별적으로 폐쇄한다고 해서 가파르게 늘어나는 이런 감염자 수, 이거 줄일 수 없다, 이런 그 지경에 이르게 되자 랴오닝성은 긴급하게 다롄과 또 장허와 가장 가까운 도시들의 일제히 긴급 통제를 발동했습니다. 예신이 긴급 타전한 데에 따르면 단동은 다롄과 장허와 몇 시간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동북 최대의 관문 도시라 역시 9일부터 새로운 긴급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주민들에게 추가적인 여행을 제한하고 테스트 요구를 부과하였습니다. 도시를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지역 당국에 자신의 위치를 보고해야 하고 귀국 시에는 2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여행을 삼가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동의 지역 질병 통제 기간은 11월 9일에 급속도로 발전하는 코로나19 역학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하면서 드디어 경보를 발령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과거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음식점, 개인방, 사우나 등이 지난 5일부터 일부는 시간제로 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영업시간이 축소되었고요. 버스 이용도 신분증만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당국에 사전 등록을 한 후 버스표를 사도록 하고 있어 일부 시민들은 대만과 이 전쟁이 난 게 아닌가 의문을 표하기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긴급 경고가 발동되면서 기지개를 쭉 켜려고 준비하던 단동에 있는 많은 대북 업체들이 탄식과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선제적인 조치로 북중 국경이 봉쇄된 지 1년 10개월 동안 단동 세관 이 근처에 있던 대북 물류 창고들은 다 텅텅 비어졌습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상당한 양의 대북 물자들이 쌓이기 시작했고요. 평양에 들어가기만을 고대하던 북한 채권자들이 손꼽아 입국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평양에 새로 건설된 대규모 주택단지들, 그리고 원산 갈마 관광특구 건설에 그들은 투자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단돈 한 푼도 한 수 받지 못하고 있으니 문만 열리면 들어가서 북한 당국에 돈을 내라고 아마 들이댈 그런 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보다도 북한 쪽 아우성은 이 북한 전역에서 크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물론이지만 북한 주민들도 북중 무역이 재개될 그런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가 이런 봉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이 북중 국경을 전면 봉쇄하면서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북중 간 교역이 뚝 끊긴 것이죠. 중국 세관이 올해 3월 22일 발표한 자료만 보더라도 올해 1월과 2월의 대북 수출액은 각각 29,400달러,
그리고 3,400달러로서 한 달 사이만도 88%가 줄어들었습니다. 보따리 장사꾼 한 명의 장사 규모만도 못한 액수입니다. 지난해 2월 기준 188가지였던 북한의 대중 수입 품목 수가 올해 2월에는 전기 한 가지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 정말 심각하죠. 최근까지 북한은 중국에서 전기와 소량의 플라스틱 상자만 수입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북한이 대중 수입 품목에서 빠진 밀가루 등 식료품은 전혀 수입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북중 무역량이 급감하면서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는 것은 정부뿐만 아니라 바로 북한 주민들입니다. 평양을 비롯한 북한 전역의 시장들에서는 중국 상품들이 고갈된 데다가 국산품 생산도 급격히 줄어들면서 북한 주민들이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년 10개월간 북한 주민들은 차마 음식이라고는 할 수 없는 이 꿀꿀이 죽을 먹고 개나 돼지보다도 못한 이런 생활을 하면서 에오라지 북중 무역이 재개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던 것입니다. 최근 신우주와 단동 세관이 개방 준비로 분주하다는 소식이 전국에 알려지면서 다들 반색을 하였는데 그래서 그게 물거품이 되었으니 북한 주민들의 좌절, 상실감이 얼마나 클지 가늠이 갑니다. 북중 세관이 개방되기도 전에 이렇게 더 굳게 닫히면서 북한 당국은 문자 그대로 태풍을 마주한 호롱불 신세가 되었습니다. 내년 동계올림픽을 치러야 하는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현재까지 코로나19 환자가 0명이라고 계속해서 우기고 있지만 그것을 신뢰하고 국경을 개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동북 지역에서 급속히 확산되는 돌파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비상의 무기는 오직 한 가지, 전면 봉쇄인 것입니다. 북중 관문을 열지 않으면 북한이 당장 숨이 넘어갈 것이라는 것을 중국이 모르는 바가 아니겠죠. 그래도 국익이 우선이고 올림픽이 목전이라 통제 상황을 봐가면서 또 북한을 살리려고 하겠지만 그것은 두고 봐야 할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 초 한 초가 새로운 북한은 정말 당장이 급한 처지죠. 새로운 위기를 맞은 북한, 결국 돌파구는 역시 불법적인 해상교역과 병강 밀수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그나마 완전 붕괴만은 피할 수 있었던 것, 그건 바로 불법적 해상교역과 병강 밀수였던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최소한의 피를 수혈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고 있은 거죠. 그럼 피는 무엇입니까? 연료이고 의약품이고 또 김정은의 통치 물자이고 가장 필수적인 산업용 원자재일 것입니다. 이를 반증하듯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은 얼마 전에 올해 7월 불법적인 해상 교육 실태를 까발렸는데요. 정말 깜짝 놀랄 상황입니다. 이 봉쇄 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진행된 북중 무역이라고는 오로지 전기 한 가지뿐인데 글쎄 불법적인 북중 무역 품목은 지난 7월에 126가지나 되었다고 합니다. 불법적인 대중 수입액은 7월 한 달 동안만 해도 1,680만 달러로서 전월 대비 27% 증가했다고 하네요. 불법적인 대중 수출 역시 급증하고 있는데요. 7월 한 달에 410만 달러로서 이것도 역시 전월 대비 56%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물론 북중 국경 봉쇄가 풀려 북중 교역이 정상화된다면 연간 수십억 달러어치 그런 물자들이 오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감안한다면 7월 한 달에 410만 달러는 극히 미미한 액수이지만 북한이 숨이 넘어가는 것만큼은 피할 수 있게 해준 것 같습니다. 결국 북한이 불법적인 해상 교역으로 돌파구를 열 수는 있겠지만은 분계 직전에 경제에다가 산소통을 물린 데 그칠 뿐이고요. 극도의 식량난, 생필품난, 그리고 땔감난을 더는 견딜 수 없는 북한 주민들까지는 구제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서해상에는 북한이 불법 이런 교육을 적발하기 위한 유엔의 감시의 역할 의미를 띠고 유럽 국가들이 군함들이 또 감시선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들었죠. 독일도 그렇고요. 또 프랑스도 그렇고 스위스까지도 감시 선박들을 보내고 있으니 북한이 아무리 해상 교육을 통해서 꺼져가는 마지막 수밀에도 덮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아마 역부족일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영하 30도를 웃도는 북방의 이 매서운 한파 속에서 올 겨울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지 않고 또 얼어 죽지 않고 내년에 따뜻한 봄을 맞을 수 있을지 너무나도 걱정되는 요즘입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